여러분은 한국 힙합의 황금기가 언제라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무브먼트와 소울컴퍼니가 국힙 오버와 언더를 양분하던 2000년대 초중반을, 또 어떤 분들은 오버클래스를 중심으로 언더그라운드의 거센 물결을 일던 2000년대 후반을, 혹은 훗날 거대 레이블로 성장하는 집단의 출현과 쇼미더머니의 등장으로 언더와 오버의 경계가 흐려지던 2010년대 초중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힙합이 국내 주류 음악 시장의 정점에 올라선 2010년대 후반을 언급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는 실력의 상향 평준화 속에 지리는 완성도의 작품들이 쏟아지던 그 이유를 황금기로 보는 시각도 있을 테고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마다 어느 시대의 힙합 문화 전반에 애정을 쏟고 그 문화를 얼마나 깊이 향유했는지에 따라 황금기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달리 해석될 거니까요. 그래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밑밥을 싹 깔아놓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국힙의 황금기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시기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힙합이 주류 음악 시장에 편입된 시기와 맞물리고 힙합 음악이 주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가장 크면서 그걸 이해하고 표현해낸 실력자들이 즐비했기 때문이라고요. 우선 14시즌은 저스트뮤직과 일리네어가 각각 컴필 앨범 한 장으로 씬 전반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던 때였습니다. 이 두 집단을 향한 팬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지금의 KHA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히프러워즈에서 올해 앨범 부문 1, 2위를 파급효과와 11시 11분이 차지했을 정도였죠. 그것도 전체 투표 절반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면서요. 게다가 당시 비프리의 코리안 드림, 화지의 이, 차붐의 오리지널처럼 지금 들어도 놀라운 완성도의 작품들이 대기열에 있었음에도 저스트뮤직과 일리네어가 그 자리를 꿰찼다는 건 신 내부에서 그들의 인기와 위상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열광했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과 주제를 한국 대중음악씬에서도 다룰 수 있단 걸 몸소 증명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허슬라이프, 아동기버퍽, 머니스웨거, 자기과시 등의 키워드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에 있어서 말이죠. 물론 그전에도 이런 시도를 한 이들은 있어왔지만 힙합씬 1티어 형님들이 이걸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보여주니까 다들 힙봉에 제대로 젖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씨게 받은 다음 세대 래퍼들은 오직 힙합에서만 가능한 태도와 멋을 계승하며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그들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디고 뮤직과 앰비션 뮤직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만큼 한 해에 나란히 등장한 두 앨범과 그 속에서 터져나온 여러 갈래로 퍼진 소리의 자극은 한국 힙합의 판도를 새로운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옛날에는 좋게 말하면 한국적인 색이 있었고 좀 열등감 섞인 느낌으로 말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 맞아. 따라잡을 수가 그게 되게 단적인 예로 예전에 음악들은 그 클럽에 있는 DJ 형들이 한국 힙합이랑 미국 힙합 섞어서 틀면은 약간 좀 너무 차이 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한국 힙합이랑 외국 힙합 섞어서 틀어도 그런 갭이 진짜 나는 안 느껴지더라. 진짜 많이 발전한 거지. 그리고 장르씬 내부에서 울리던 소리의 크기를 외부로 퍼져나가게끔 증폭시킨 앰프 역할을 한 건 단연 쇼미더머니 3였습니다. 바로 그전 시즌에서 미디어의 달달한 맛을 본 스윙스 형님의 권유로 시민을 위해 일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블랙넛을 제외한 저스트뮤직 전 멤버는 쇼미3에 총출동했어요. 거기서 파급효과에 수록된 비트와 가사 일부를 꺼내 보이며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과 개성을 지녔는지를 대중 앞에서 여실히 드러냈죠. 레인샤워 리믹스, 정글, 더, 난 앞으로만 등등을요. 한편 프로듀서 자격으로 출연한 일리네어는 사실상 점유 이상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분명 초반까지만 해도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바비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수혈하고 바비는 그걸 훌륭히 재해석함과 동시에 미친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며 무시받던 아이돌 래퍼 포지션에서 결국 우승까지 해버렸죠. 그 결과 일리네어의 11시 11분 수록곡들, 특히 연결고리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힙지리 선생님들과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국민 대통합 비트송이 됐습니다. 이처럼 두 레이블의 컴필 앨범은 음악 그 자체로서 지닌 힘에 쇼미더머니의 미친 버프까지 더해지면서 대중과 장르 팬들을 아우르는 시대의 유행가를 담은 앨범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 네, 다음은 15시즌.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한국 힙합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대중의 취향이 집약된 차트 전반엔 가요랩과 쇼미 음원이 깔려 있었고 시대적으로도 싱글 우선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였지만 그 너머의 씬 내부에선 많은 수의 형님들이 힙합 문법에 충실한 수작과 대작들을 미친듯이 쏟아냈으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다 소개하자니 개 뇌절 영상이 될까 걱정될 정도로요. 그래서 주요 앨범들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에넥도트와 양화라는 2015년을 지탱한 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서 이 2015년을 지탱한 두 양대산맥이라는 표현이 결코 오바가 아닌 게요.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고려해 평가하는 국내 대표 음악 시상식 한대음에서 에넥도트는 올해 음반상을, 디플로우는 올해 음악인상을 수상했거든요. 장르 부문이 아닌 종합 부문에서 힙합 앨범과 힙합 아티스트가 동시에 상을 먹었단 건 그만큼 두 형님이 배출한 작업물의 퀄리티와 의의가 그 해를 대표할 만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인간 강민호의 인생 회상신을 하나하나 오리고 붙이면서 거대한 대서사시를 이룬 에넥도트. 래퍼 디플로우가 당시의 국힙신을 녹박구로 진단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삶을 해부하듯 풀어낸 탄탄한 서사적 구조를 갖춘 양화.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두 형님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묵직한 프로덕션의 조화는 그들의 이름이 지닌 값어치를 완벽히 책임졌다 할 수 있습니다. I got the brightest light, so come to my block. I got the brightest light, so come to my block. 난 아들, 아빠의 아들. 그날이 아니었다면 내 삶은 우리 오션 내 기름 부을 거야 콸콸. 뭐 사실 이런 두 대작이 한 해에 드랍된 것도 씬에 있어선 엄청난 축복이었지만 놀라운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단 거죠. 1세대 래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단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한 버벌신트 B타입은 고아드 파트 1 양가치와 스트릿 포에트를 통해 앨범 장인들다운 클래스를 입증했고 한량과 낭만 사이로 오가는 이미지를 크루의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저마다의 뚜렷한 개성과 실력을 과시한 리즈쿤즈 구성원들의 솔로작도 눈부셨어요. 코드쿤스트의 크럼플, 뱃사공의 출항사, 블랭의 컬러 유닉이 그랬죠. 생각이나 좀 철에서 내리기 전에 타면 남녀노소 불면서 사해였게 빵번 나는 못 가봐도 못 바꿔 피부 색깔 역시도 못 바꿔. Hey fuck you, fuck you the million. 내 방식사랑 나오랬지 좀 거칠어도 순정 마초. Everywhere we go, 이젠 여유로울 거라 믿어. 한편 힙합 커뮤니티 유저들의 시선을 국내가 아닌 LA로 돌리게 만든 장본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루피와 나플라. 그들의 데뷔 믹스테이프 킹루피와 디센댓은 특색 있는 톤과 버무려진 뛰어난 랩으로 청각적 쾌감을 느끼게 하며 한국 힙합의 또 다른 신흥 세력이 나타났음을 알린 작품이었죠. Motherfucking microphone check her back again. Say it in my face 제대로 얘기해. Bitch, you gotta pay me fee. Show you downtown, lie with it. I ain't lying, 여기 높이 나 위치. 국내 메이저 힙합 레이블 상강체제의 윤곽을 잡은 AUMG, 일리네어, 저스트뮤직 플레이어들도 물들어올 때 열심히 노저었어요. 유명세에 기대지 않은 참여진의 기용 방식으로 국힙 대통합을 이룬 제이팍 선생님의 월드와이드, 자기 확신을 기반으로 한 부의 과시를 앨범 내내 설파한 도끼의 멀티일리어네어와 떡과여의 원라이프 툴립, 여러가지 구설수로 번복된 자신을 시원시원한 랩으로 씻어낸 스윙스의 레비테이트 1,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과 그 이상의 성취를 동시에 이루어낸 독특한 세계관이 뒤엉킨 그냥 노창의 마이뉴 인스타그램 매저시폰, 그 시절 기리보이 감성의 결정체를 담은 성인식, 빌스텍스로 개명하기 전 바스코로서의 마지막 창작력을 불태운 코드네임 211과 매드맥스 믹스테이프 등등 그야말로 국힙 레이블 3대장 형님들은 마치 명절날 할머니들처럼 리스너들의 배돼지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죠. 지금 당장 말해. 나 원해 나 원. 내가 말할 것 같아. 그렇게 살다가 나만 못 가고 다 말할 것 같아. 모든 것은 제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Rhymes game better, my money game better. 파는 나를 좋아해서 집중 또 파는 나를 미워해서 쉽고 넘어져도 난 오뜨기. 힙합인데 덤대가는 멜론한테 난 말 못하겠어. 겁쟁이가 된 것 같은데도. 나도 씨발 너처럼 못 벗고 접대하고 벌면 너는 내 기분은 알까. 힘이 달고 우린 힘이 달고. 근데 15시즌이 레전드인 건 이뿐만이 아니란 거예요. 와비사비놈의 물질보다 정신, JJK의 고결한 충돌, 덤말릭 마일드비치의 탯줄, 일리넷의 메이드인 98, 수다쟁이의 북가자동 349-17 같은 앨범들이 2015년 한국 힙합을 한층 더 풍성하고 멋들어지게 장식하는 데 일조했죠. 그리고 이런 앨범 단위 작업물들 외에도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키세이프는 잊지마 자연 바이럴로 해외 진출의 길을 텄고 이후 그로부터 파생된 테이크원의 컴백홈과 하이라이트의 신바 창규 다구리 의혹, 여기에 씬 전체를 고발한 내용을 담은 시잼의 신기루, 타블로를 직격한 슈퍼비의 앰뷸런스 등등 참 음악 안팎으로 한국 힙합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가 아니었나 싶네요. 잊지마.
on the water swap. 다른 래퍼들이 모두 입을 닫은 이유 그건 아마 너가 영어를 썩는 이유. 힙합씬 1층부터 옥상까지 존나져도 내가 갈 화장실은 없어 여긴 국힙역. 밤말리처럼 나도 원초 밤말리처럼 나도 원초 164bpm의 열등 연주 네 할머니 춤을 췄지 너무 일찍 할머니가 되어버렸는데도 말이야. 마지막으로 16시즌, 제가 봤을 때 이때 힙합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 신인의 약진과 뉴페이스들의 등장, 다시 말해 세대 교체 시기가 찾아오고 있었죠. 우선 중고 신입 라인업의 맨 앞에는 저스티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믹스테이프의 퀄리티와 여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초반 커리어를 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발표한 첫 정규작 Too Many Homes for One Kid는 서사, 유기성, 메시, 랩, 프로덕션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놀라운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했죠. 특히 앨범 전반을 감싸는 묵직한 공기 위로 살기가 느껴지는 저스티스의 날카로운 랩은 노래가 재생되는 내내 청자의 앨범 깊숙한 곳까지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마이크 스웨거에선 단 하루 만에 쓴 여러 펀치라인들을 마구 쏟아내며 시리즈 역대 최고의 명장면을 탄생시켰고요. 앨범을 냈어 연락과 반응이 뜨겁대 주변에서 근데 내 통장 잔고 편한 게 없지 리스너 같이 Motherfucker yeah with them motherfucker kissing kissing. 넉살 역시 저스티스 못지 않았어요. 커리어 초반 눈에 띄는 개인 작업물은 손에 꼽았지만 랩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했던 이 형님은 무려 데뷔 8년 만에 발표한 첫 정규작 작은 것들의 신으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서글서글한 랩네임과 다르게 탁 트인 발성의 하이톤과 공격적인 플로우, 감정과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그의 신중한 단어 선택은 그가 뛰어난 래퍼이자 리릭시스트임을 알 수 있게 했죠. 그러면서도 히플라디오에선 또 넉살이란 이름에 걸맞은 능청스러운 진행과 덧말세 잡돌이 스킬을 보여주며 음악 내부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과시했고요. 팔지 않아 내 영혼은 절대 싸구려로 팔지 않아. All I need is one, all I need is one, all I need is one mic. 테이크원과 염다도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한국어에 충실한 가사와 준수한 퍼포먼스로 자신의 영역에 확립한 테이크원은 녹색 이념으로 그 캐릭터를 공고히 했죠. 명반을 향한 욕구가 앨범 전반에 서려있던 게 와닿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짜인 앨범의 구조와 곳곳에 배치된 여러 장치적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과 맞물린 진중한 가사와 프로덕션은 청자들을 강하게 짓눌렀어요. 그런 점에서 각자의 감상에 따라 이 앨범이 자칫 지나치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테이크원이 왜 그렇게 이 앨범 한 장을 두고서 그토록 오래 끙끙 앓았는지를 납득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죠. 우지와 질투 그리고 시대착오 역사적 반동 세력들과 난 닮아 있어. 그리고 염다는 분명 음악인으로 데뷔했음에도 방송인 이미지가 더 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내려놓고 방송 일에 집중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래퍼로서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살아숨쉬는 그런 염다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게 한 앨범이었죠. 트렌디한 사운드와 어우러지는 염다의 독특한 싱랩 스타일과 그 안을 가득 채운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은 앨범에 단단한 응집력을 부여했습니다. 또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이고 믹스마스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는 점도 그의 음악적 감각과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증거였죠. Oh yeah 당하지 그럼 Oh 여전하지 그럼 이런 너에게 노래가 어떤 신인들도 우후죽순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신인들은 좀 달랐어요. BYON, 나플라 슬릭처럼 정통적인 랩의 양식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CK나 DPR 라이브처럼 해외 메인스트림에서 차가는 멜로디컬한 싱랩을 구사한 이들도 있었으며 이 두 스타일을 모두 흡수한 창모 또는 그 모든 형식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택한 XXX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16시즌을 기점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내건 래퍼들이 점점 눈에 띄었고 프로듀서 또한 그런 흐름에 맞춰 그루비롬, 차차말론, 그레이든과 같이 정통성과 트렌디함을 마음껏 주무르는 멀티플레이어형 프로듀서들이 메이저 씬 전반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나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워 너의 시간도 이제 남아. I've been right around city and you know it 나는 하고픈 말이 많아 고민은 오늘은 너와 나의 rendezvous Just take the time 5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쳤어 경제였지 Got 20 plus models on them bitches man. Well bitch you crazy 걔는 나한테 관심 없어. 물론 기존의 씬에서 활약하던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 해냈어요. R&B 씬과 힙합 씬 양쪽 진영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된 음악성과 영향력으로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박재범, 마이크 스웨거 호스트로서의 자질이 충분해 보이는 유려한 프리스타일 랩과 진행 능력, 개인 공연 브랜드 분신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개인 작업물로까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헉피, 어느 순간부터 래퍼라기보단 예술가란 칭호가 어울리는, 그리고 그런 면모를 정규 앨범으로 재확인시켜준 빈
김진호. 씬의 중심부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지만 무서운 존재감을 과시한 화지, 그리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걸 수준급의 음악으로 풀어내며 묵직한 인상을 남긴 데이지 얼라이브 소속 아티스트들 등등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많은 아티스트들의 활약 덕분에 장르 팬들의 귀는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딘 헤이즈, 수민, 지바노프를 비롯한 R&B 신예들의 두드러진 부상이라든가 92년생 원숭이띠들의 모인 결성, 응프리스타일에서 5명의 루키들이 티키타카로 한국을 빈틈없이 채운 콜라보레이션 또한 2016년 한 해를 풍성하게 했고요. 혼자 다 먹은 마치 난 북한 대통령 같아 마약 수사팀은 나년도 약한 새끼들 잡아 눈을 자를 제대로 보고 누워야지 Y'all fake bitches tryna act like me 너의 반도 그 말에 존중만 바르지요 베개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 실체로 발견된 그는 어린 시절 나의 영웅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 더는 너네 최대 관심사는 누가 위 누가 아래 난 신경조도 안 써 유기농 누구든 간에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 힙합의 황금기에 대해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뭐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황금기란 개념은 각자의 기준과 가치 판단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힙합의 황금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그 이유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